계산왕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수학특급 열차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수학특급 열차의 기관사 박용준입니다. 오늘 도착할 놀이정거장은요, 약수와 배수인데요. 놀이정거장을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학습 목표 비법 티켓이 필요하죠. 우리 생활 속에서요, 어떤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 또는 일정한 수나 양이요, 규칙을 가지고 커져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 약수와 배수가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약수와 배수 구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연습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놀이 문제를 향해서 출발해 볼까요? 약수와 배수 놀이정거장의 첫 번째 놀이 문제, 친구들 교재 38쪽 짝이 될 수 있는 친구 찾기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준순의 반에서요, 짝을 정하고 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진 수 카드의 수들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경우에만 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짝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수들의 관계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이 놀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비법 미리 공개할게요. 자,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러니까 네모는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라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때 세모와 동그라미는요, 네모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약수가 되는 것이고요. 네모는 세모와 동그라미의 배수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수가 있을 때 더 큰 수를 작은 수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면 이 두 수의 관계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4와 36입니다. 4를 가지고 36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36은 4 곱하기 9다라고 말이죠. 자, 4와 9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 4와 36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되겠네요. 이때 4와 9는 36의 약수가 되는 것이고요. 36은 4와 9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9와 56입니다. 자, 9에다가 아무리 어떤 자연수를 곱해도 56이 될 수 있나요? 없죠. 따라서 이 두 수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볼까요? 8과 96입니다. 8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96이 될까요? 12를 곱하면 96이 되죠. 따라서 96은 8 곱하기 12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8과 12는 96의 약수가 되고 96은 8과 12의 배수가 되므로 두 수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를 볼까요? 6과 78입니다. 자, 78은 6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78이 만들어질까요? 자, 13을 곱하면 78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6과 13은 78의 약수, 78은 두 수의 배수이므로 6과 78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볼까요? 3과 22입니다. 3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22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3 곱하기 7은 21이니까요. 따라서 3과 22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자, 마지막 볼까요? 7과 63입니다. 자, 7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63이 만들어질지 식을 한번 적어보죠. 7 곱하기 9가 63입니다. 즉 7과 9는 63의 약수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63은 7과 9의 배수가 되므로 두 수의 관계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필수 비법 꼭 기억해야겠죠? 어떤 수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두 자연수는 이 수의 약수가 되고 거꾸로 이 수는 두 자연수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오늘의 핵심 비법 티켓 첫 번째를 공개할게요. 자, 꼭 알아야 될 핵심 수학 개념 약수와 배수입니다. 자, 약수란 무엇인지 빠르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약수라는 것은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때 그 수를 약수라고 하는데 6의 약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6 나누기 1의 몫은 6이죠. 6 나누기 2의 몫은 3입니다. 6 나누기 3의 몫은 2고요. 6 나누기 6의 몫은 1입니다. 자, 이렇게 1, 2, 3, 6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드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6의 약수는 나누는 수 1, 2, 3,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수란 무엇이냐? 자, 6의 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곱셈 배울 때 몇 채, 몇 배 배웠죠? 그 배예요. 배수라는 것은
6을 1배한수 6, 6을 2배한수 12, 6을 3배한수 18, 6을 4배한수 24인데 이렇게 6을 1배, 2배, 3배, 4배한수를 6의 배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6의 배수는 6, 12, 18, 24 그리고 그 뒤에도 무수히 많겠죠. 자, 약수와 배수를 알았다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도 알아보죠. 자, 우리가 방금 놀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고요. 또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 1, 2, 3, 4, 6, 12는 12의 뭐다?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꾸로 12는 1, 2, 3, 4, 6, 12의 뭐다? 배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비법 듣기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두 번째 놀이 문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 볼까요? 약수와 배수 놀이정거장의 두 번째 놀이 문제는요. 친구들 교재 48쪽에 필요한 말뚝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꼼꼼히 살펴볼게요. 은진의 할아버지 목장은요. 가로가 24m, 세로가 56m인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이때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하여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 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 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친구의 말부터 살펴보죠. 은지가 말합니다.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설치해야 하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어. 자, 가장 적게 동그라미 해보자. 자, 두 번째 현수가 말합니다.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해야 하므로 말뚝 사이의 간격은요 24와 56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해. 호민이는요 먼저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말뚝수를 각각 구한 다음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수를 구하면 돼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24와 56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줬는데 저렇게 문제에서 이런 말이 없다면 가장 적게 최소한이라는 말을 보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산항이 되기 위한 필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가장 적게 최소한이란 말이 있다면 두 수의 최대라는 말이 가장 큰이라는 뜻이잖아요. 최대 공약수구나라는 것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먼저 가로와 세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24와 56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선생님은요.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24와 56의 공약수 4로 나누면요. 각각 몫이 6과 1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과 14의 공약수 2로 나눠볼까요? 그럼 몫이 각각 3과 7이 되죠. 언제까지 나눌까요? 두 수의 공약수가 1분일 때까지. 거기까지 나누면 이때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들끼리의 곱 4 곱하기 2는 8이구나. 8이 최대 공약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뚝 사이의 간격이 24, 56의 최대 공약수 8m이니까 자, 가로가 몇 미터였죠? 가로는 24m였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24m 안에 8m는 몇 번? 3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말뚝 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4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겠군요. 내 모퉁이에 분명히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세로를 볼까요? 세로는 56m입니다. 자, 56m 안에 8m는 몇 번 들어가나요? 7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말뚝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네요. 자, 그런데 보세요. 24m는 아래에 하나, 위에 하나, 2개가 있죠. 따라서 말뚝수는 4개가 2번 있는 셈이므로 4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56m도 왼쪽과 오른쪽에 2개가 있으니까 결국 말뚝수는 8개씩 2개가 있는 셈이에요. 즉 8 곱하기 2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자, 지금 내 모퉁이에 있는 4개의 말뚝을 한 번씩 더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 4를 빼줘야 합니다. 결국 4 곱하기 2 더하기 8 곱하기 2
빼기 4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수를 구하는 식이 되겠네요. 1강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야겠죠? 곱셈과 덧셈, 뺄셈이 함께 있을 때는 뭐부터 계산해라? 곱셈부터 계산해라. 즉 8 더하기 16 빼기 4의 계산이고요. 즉 24 빼기 4이니까 결국 필요한 말뚝수는 몇 개? 20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비법 티켓을 또 정리해 보아야겠죠? 자, 비법 티켓 나와라. 뿅. 자, 선생님은 지금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데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을 두 수의 곱 3 곱하기 6으로 나타내고요. 24를 4 곱하기 6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자, 공통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골라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3 곱하기 6, 4 곱하기 6 공통인 수 6, 6이 제일 크죠. 따라서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아하, 얼마다? 6이다 라는 것을 한 번에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도 계속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공통된 식을 한번 골라내 보세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2 곱하기 3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2 곱하기 3은 얼마? 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도 계속해서 정리해보죠. 자,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18과 24의 공약수로 나누어 보죠. 자, 먼저 2로 나누면 몫이 각각 9와 12가 되겠죠. 9와 12의 공약수 3으로 나누면 몫이 3과 4가 되겠죠.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이므로 여기까지 계산해 줍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들끼리의 곱, 2 곱하기 3은 얼마? 6. 바로 6이 최대 공약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두 번째 놀이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우리 세 번째 놀이 문제를 통해서 힘차게 달려나가 보도록 하죠. 어느새 약수와 배수 놀이 정거장의 세 번째 놀이 문제까지 왔네요. 자, 이 정거장을 무사히 도착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볼까요? 우리 친구들 교재 57조 깨진 거울 찾기 놀이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울 가게의 거울 중에 한 개가 쨍그랑하고 깨졌대요. 거울에 적힌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가장 큰 거울이 깨진 거울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깨진 거울을 찾아서 색칠해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다 구해보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큰가를 비교해 봐야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두 수 8과 18의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은요, 두 수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어보죠. 자, 8과 18의 공약수 2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그럼 몫이 4와 9가 됩니다. 자, 4와 9의 공약수가 1뿐이므로 여기까지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이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공약수 2와 두 수 4와 9를 모두 곱해주면 되겠네요. 결국 2 곱하기 4, 8에 9를 곱하는 셈이니까 72가 두 수의 최소 공배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 9와 21의 최소 공배수도 한번 계속해서 구해보죠. 9와 21의 공약수 3으로 나누면요, 몫이 각각 3과 7입니다. 3과 7의 공약수가 1뿐이므로 여기까지. 이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공약수와 두 수 3과 7을 모두 곱해줘야겠습니다. 3 곱하기 3, 9에 7을 곱하니까 결국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63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수도 보도록 하죠. 15와 25입니다. 15와 25의 최소 공배수 구해볼까요? 자, 5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럼 몫이 각각 3과 5가 되죠? 이때 최소 공배수는요, 불러볼까요? 5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5 곱하기 3은 15, 15에 5를 곱하면 75가 됨을 알 수 있네요. 자, 마지막 거울도 보죠. 35와 14가 적혀 있습니다. 자, 35와 1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이거는 7로 한번 나눠보죠. 공약수 7로 나누면 몫이 각각 5와 2가 됩니다.
이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공약수 7과 두 수를 모두 곱해주면 되겠죠. 7 곱하기 5는 35, 35 곱하기 2는 70. 자, 이때 최소 공배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72와 63과 75와 70 중에 가장 큰 수는 바로 75. 따라서 세 번째 거울에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약수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비법 티켓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와 18을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공통인 수 6에다가 나머지 수들 2와 3을 다 곱해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돼요. 6 곱하기 2, 12에 12 곱하기 3, 36. 아하, 36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방법 계속해서 확인해보죠. 이번에는요,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수들,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의 부분 어딨나 봤더니 2 곱하기 3이 공통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공통의 부분에다가 나머지 수들까지 모두 곱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라고 할 수 있죠. 계산하면 2 곱하기 3, 6, 6 곱하기 12, 12 곱하기 3은 36. 아하,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36이다라는 것을 여러 수의 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선생님이 방금 한 방법이죠.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12와 18의 공약수 2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몫이 6과 9가 되고요. 6과 9의 공약수 3으로 나누면 몫이 각각 2와 3이 되죠. 이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공약수와 나머지 두 수까지 모두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결국 36이 최소 공배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 모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이 문제를 푸는 동안 약수와 배수 놀이정거장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약수와 배수 알기, 최대 공약수 구하기, 최소 공배수 구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핵심 비법 티켓을 한눈에 살펴보러 출발해볼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수의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여러 수의 곱을 이용하거나 세 번째 방법,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오늘의 놀이정거장에도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계산왕역에도 곧 도착할 수 있겠죠. 오늘 풀지 못한 연습 문제들 스스로 꼭 풀어보고요.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고 오도록 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